허리 디스크 증상이세요? 허리 통증이 극심해서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끄시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걷고 다리가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서 걷기도 힘들다 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사치료와 진통소염제 드시고 의료 전문가와 함께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해도 움직일 수 있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은근히 계속 아프셨던 혹은 너무 아팠었지만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금씩 아프다는 분들은 운동, 스트레칭 꼭 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10년 동안 근골격 질환 환자나 고객들 만나면서 제일 이상한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디스크의 스트레칭 절대 안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일반화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죠. 사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증상이 뚜렷하게 오셔서 정말 다리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걷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상이 더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재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스크가 허리를 제끼는 자세를 하고 엎드리는 것만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맞는 내용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허리 통증 가이드라인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요. 가이드라인 논문이라는 건 한 연구자의 설계에 의한 실험, 결과 한 가지로만 말하는 논문이 아니고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연구들을 집필해서 이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건지 치료 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논문입니다. 여기서 운동이 A부터 F까지의 단계, 우리 학점처럼요. 단계로 볼 때 BC 이상의 치료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세히 보면 이렇게 MDC, 재활의 대가인 그 뉴질랜드의 맥켄지 선생님께서 창안한 분류법이에요. 운동법이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 혹은 요통 증상에 따른 분류법인데요. 이 운동을 많은 재활 관련 의료 종사자분들이 배웁니다. 이때 신전, 즉 이렇게 허리를 피는 자세를 먼저 하게 되면서 증상이 없어진 걸 통해서 창안하신 건데 그 허리펴이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배우게 돼요. 사실 이게 증상을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했더니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없어진다면 그쪽으로 숙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맥킨지는 신전 운동이야, 굽힘 운동은 윌리엄스 운동이야,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또 숙이면 증상이 줄어든다면 그 방향으로 숙이게 하라는 거죠. 디스크는 무조건 뒤로 허리를 젖히면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 해부학적 구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크라는 조직이요, 물로 되어 있고 바깥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풍선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디스크가 유동성으로 그리고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뼈를 보호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쪽으로 유동성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은 확률로 이런 구조물이 뒤쪽에 있는 인대가 얇고 한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라 허리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줄어드는 평균수가 조금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증상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직접 경험하는 통증을 뇌에서 받아들이는 이 통증이라는 신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통증이 근육의 염증일 수도 있고요. 척추뼈의 변성 때문에 척추뼈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고요. 디스크더라도 운동을 오히려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한 가지 무조건적인 운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요? 보세요. 운동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섭취를 하고 통해서 또 회복을 하고 더 강한 근육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다시 안 아플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세와 운동과 활동이 지금 환자, 고객님, 당신에게 더욱더 아픔과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자세, 그 운동, 그 활동을 조심해서 우리가 최대한 잘 움직여 봅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반적으로 허리 부상을 당하고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혹은 통증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싫고 안 움직이셨던 분들, 그리고 재활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허리에는 스트레칭 하지 말아라 대신 통증이 나타나지 않게, 허리가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주변의 몸통 훈련, 그리고 고관절의 유연성 회복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고 쫄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계속 아프고요. 동작 따라 하시면서 동작이 잘 안 되고 어렵거나 혹은 겁이 나거나 하면 그 동작만 빼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다른 운동을 대체로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땡겨 저린 느낌이랑 땡긴 느낌이랑 구분하실 줄 알잖아요. 땡기면 스트레칭 해야 돼요. 저려? 다리가 내가 평소에 아프고 저렸던 부위가 더 저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누워서 호흡법부터 합니다. 호흡법이 어려우시면 이전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3번 정도 길고 깊게 천천히 최대로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그 다음은 엉덩이 고관절에 유연성이 떨어지면 다리를 들어 신발 신는 동작이 어렵죠. 숙일 때마다 굳은 다리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허리가 과사용되면서 아프니까요. 양쪽 다리를 다음과 같이 가슴 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15초 정도 당기고 있을게요. 혹시 이때 오히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고관절 스트레칭이 잘 안 되니까 무리하게 동작을 따라하기 급급해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지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동작은 오히려 허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아프겠죠.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당겨보세요.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만약 엉덩이가 땅바닥에서 닿은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도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잘 안 당겨지시는 분들은 일부러 엉덩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밑으로 내린다 생각하고 잠시 힘을 줘 볼게요. 이때 허벅지 뒤 혹은 앞으로 손을 잡아서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 봅니다. 이때 미는 힘은 내가 가진 힘이 100%라고 했을 때 10% 정도만 쓰시고요. 4초 정도 힘을 주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고 2초 정도 힘을 빼면 완전 이완하고 다시 당겨와 봅니다. 이렇게 반복을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실시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점점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근육은 오랫동안 수축하게 되면 쉬고 싶어져요. 근데 너무 안 쓰면 그대로 굳어있는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축 후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땅에서 들릴 정도로 잡아 당기시지는 마세요. 절대 엉덩이가 땅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잡아 당기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아니고 허리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엉덩근 중에서 조금 안쪽에 위치한 근육의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쪽 오른쪽 다리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세우던 쪽 다리를 뒤쪽 허벅지를 잡아당겨서 배 쪽으로 끌고 오세요. 이때도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지고 몸통이 말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고관절의 유연성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인데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 보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동작만 완성하려고 한다면 목적에서 벗어나서 허리를 늘리는 꼴이 됩니다. 더 아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배웠는데 하고 나면 더 아픈데? 라고 하니까 그 동작을 하지 말라는 영상이 나온 겁니다. 이래서 배우고 학습하며 생각하고 컨트롤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동작만 따라하게 되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고요. 당겨올 때 오른쪽 엉덩이에서 땡기는 느낌이 났겠죠. 지금은 발을 제가 바꿨는데 왼쪽 다리에서의 땡김이 있을 거예요. 왼쪽 다리의 무릎이 안쪽으로 스트레칭 하는 쪽의 다리가 끌려오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바닥 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과 같은 뒷면의 근육 유연성도 확보하고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내려오는 말초신경들의 신경가지 스트레칭, 뉴랄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제대로 스트레칭 안 되거나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짧고 긴장되어 동작이 안 되다 보면 억지로 동작을 하려고 늘리시다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땅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몸의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허리가 말리면서 더 아파지게 되겠죠. 허리에서 나온 신경은 이렇게 뒤쪽으로 가지를 쳐 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발목과 발가락까지 같이 움직여 봐야 하고요. 척추의 움직임 까지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움직여 봐야 합니다. 이때 허리를 구부리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아프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를 안 펴지면 펴지는 데만 움직이고요. 발목이 안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 되면 목도 당겨서 후면에 있는 모든 그 신경과 근육들, 근막들이 다 늘어날 수 있게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고요. 골반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애기들이 엎드려 있는 자세, 차일드 포즈라는 자세로 흉추의 굴곡 패턴으로 늘려봅니다. 허리 통증이 오히려 이 자세를 하고 나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네발기기로 돌아가셔서요. 척추를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펴 자세를 가셨다가 최대한 굽힘 자세를 해보는 겁니다. 엔도그라는 자세입니다. 척추와 골반, 그러니까 허리뼈뿐만 아니고 등과 목뼈에서의 움직임까지, 꼬리뼈까지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좀 자유롭게 허리에서만의 하중이나 움직임이 커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동작으로 5번 정도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철푸덕 엎드려서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허리를 편다기보단 등을 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 전체를 핀다. 특히 등, 우리가 등이 구부러지고 구부정한 자세로 잘 안 움직이게 되면 허리에서의 받는 하중과 허리의 구부러진 패턴까지 커지면서 우리가 통증이 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너무 많이 피다 보면 오히려 또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협착이나 퇴행성 관절, 내가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피게 되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내가 평소에 오래 앉아있는데 저린데 내가 이렇게 폈더니 그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 라고 한다면 이 동작도 피해 주시고요. 반대로 다리 저림은 줄어들지만 허리에서의 통증은 조금씩 있다 라고 한다면 단계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먹 높이, 주먹 양쪽 높이부터 시작해서 팔꿈치를 대고 쓰는 거, 팔꿈치 대고 쓰는 게 괜찮아진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서 푸시업 하듯이 올리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앞에 코브라 자세가 너무 허리가 아프시다면 지금처럼 흉추, 등뼈의 가동성 증진,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나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의 고객분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코브라 자세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 흉곽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발 쪽으로 앉아서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등뼈와 갈비뼈 상부의 움직임을 펴고 돌리는 자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코브라 자세를 좋아집니다. 코브라 자세를 할 때 허리 움직임의 펴의 자세가 너무 패턴이 커져서 아프신 분들의 등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원인인 장요근, 큰 허리근, 대퇴, 직근 등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허벅지 앞쪽에서 골반, 허리에 붙는 고관절 굽힘근들의 스트레칭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프신 분들, 앉아있을 때 다리를 자주 꼬고 있다 보면 아프신 분들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학습과 생각과 컨트롤이 필요해요. 스트레칭이지만 복부의 근육을 이용하여 복근으로 골반이 앞으로 굴려 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부학 굽힘근들이 골반 앞쪽, 허리 앞쪽에 붙기 때문에 골반 그리고 허리를 뒤로 보내주는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과하게 펴지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꼭 운동은 생각과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뭐다? 노동이다. 자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했죠.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골반이 앞으로 완전 밀려나가게 하지 않도록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을 써야 된다. 그게 복부의 힘이다. 하복부의 힘이다. 그러면 스트레칭이지만 허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꺾이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자세를 하지 않게 하려면 하복부에 힘을 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